자, 오늘은 드디어 수1의 최대 난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잘 하려면 사실 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각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규칙들을 교재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각을 표현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함수는 각을 잘 표현해야지만이 제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모든 것을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걸 방지하고자 다시 한번 각의 표현법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조금 오보긴 하겠지만 하여튼 각을 읽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읽는 게 편하더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은 지금 1단원하고 2단원을 동시에 설명할 겁니다. 1단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각이라는 개념을 좌표 평면에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고, 2단원은 새로운 각의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단원에 배운 각의 표현하고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각의 표현을 우리가 반드시 동시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삼각함수 단원을 우리가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8페이지 1단원 제목이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단원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단원하고 2단원하고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133페이지에 있어요. 호도법이라는 단원 이름인데, 자, 선생님이 일반각은 뭐고 호도법은 뭔지 먼저 알려줄 겁니다. 이건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라서 같이 비교하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좌표평면의 각을 표현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순서대로 배우면 안 돼요.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던 그 표현법이에요. 뭐냐면 각을 읽을 때 우리가 몇 도 이렇게 읽잖아. 그 각의 표현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법은 사실은 60분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각의 표현법은 60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몇 도 이렇게 한 게 일반각이고, 그 각의 표현법이 사실은 60분법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각을 표현할 때 다른 각의 표현법이 존재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각의 표현법이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표현법이 새로 만든 거야. 이게 있는 표현법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호도법인 거예요. 이건 알고 있을 거니까. 60분법은 우리가 어떻게 각을 1도를 정의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 새로운 수라든가 새로운 기호라든가 새로운 단위를 배울 때는 반드시 우리가 단위를 나타내는 기본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수라고 해요. 단위수. 그 단위를 표현하는 기본수를 단위수라고 해요. 실수의 기본 단위수는 몇이죠? 1이에요. 1. 1을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분수는 단위 분수라고 해서 분자가 1인 분수를 기본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1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분법에서 가장 먼저 정의해야 될 게 뭐냐면 1도를 정의해야 되는 거야. 1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2도를 알 수 있는 거고 3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도를 모르면 당연히 2도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표현하는 일반 가계 표현법은 도라는 단위를 쓰는 건데 이 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도가 뭔지 알죠? 뭐가 1도예요? 우리 한 바퀴 돌면 몇 도라고 해요? 호봐. 그걸 생각을 해봐. 36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어떻게 한 거죠? 원을 몇으로 나눈 거지? 360으로 나눈 거잖아. 이 원을, 이 원주를 우리가 원주가 원의 이제 호 정도로 생각하자. 이 원주를 36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그 중심각의 크기가 1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360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360 중에 하나.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가 바로 1도라는 거예요. 60분법을 처음 만들 때 원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눈빛들이 다들 나 저거 처음 알았는데 그런 눈빛을 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을 지금 3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의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정의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 호도법은 단위를 뭘 쓰냐면 RAD라고 해서 라디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디언. 라디안이라고 읽어도 되고 라디언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냥 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중요하겠죠. 단위수. 호도법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1을 정의해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단위가 이해되는 거야. 너네가 1도를 이해해야지만이 60분법이 이해되듯이 마찬가지로 호도법을 이해하려면 1라디안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 똑같이 설명해. 자, 1라디안은 어떤 크기를 얘기하냐면 어떤 각의 크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있죠. 원은 반지름의 길이 알지?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의 둘레가 그지?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호의 둘레가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R이었다고 치면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이 되는 그런 부채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게 되는 그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쟤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호도법 단위를 쓸 때는 각에서 호도법 단위를 쓸 때는 이 기호를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1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1도하고 1은 각의 표현법 중에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도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숫자의 표현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각이 엄청나게 막 커지잖아. 그러면 몇 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몇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고 계산이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알겠죠? 왜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도의 표현법을 왜 굳이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거는 계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인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호도법의 각의 표현법은 어떤 걸 기준으로 말을 하더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진 상태. 그 상태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더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60도는 몇 라디안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1인 거야. 중심각의 크기 1인 거야. 자, 우리가 항상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 건 알고 있죠? 중심각의 커지가 몇 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그만큼 커지는 건 알고 있지?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나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자,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처럼 되려면 우리가 2파이 r이 원의 둘레니까 이 r이 2파이 r만큼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배 된 거예요? r이 2파이 r만큼 돼야 되는 거니까 몇 배 된 거야? 2파이 배만큼 된 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이 중심각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죠? 2파이 배만큼 돼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선생님, 이 중심각의 크기, 우리가 말하는 36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360도는 몇 파이라는 거죠? 2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야 되죠? 중심각의 크기는 그러니까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몇 배 되는 거예요.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 크기가 1이야.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1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되면 중심각의 크기는 몇이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익숙하던 표현은 뭐죠? 360도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배우게 될 표현은 뭐죠? 2파이라는 그러면 360도가 2파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그러면 60분법과 호도법의 치환법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360도를 2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180도는 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도는 60분의 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180분의 파이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쉬워. 근데 이걸 1단원하고 2단원으로 쪼개가지고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되냐? 안 되지. 똑같은 가계 표현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60분법이라는 몇 도 몇 도의 표현을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배우게 된 호도법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치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둘 다 쓸 건데 내가 계산할 때는 어떤 표현이 더 쉬울 거니까. 호도법이 더 쉬울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호도법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좋아. 그럼 60도나 30도나 이런 건 여기다 그냥 60 곱하고 30 곱하고 그러면 다 답이잖아. 45 곱하면 여기다 45 곱할 수도 있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특수한 형태의 각들 알죠?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 그냥 외우게 돼. 근데 우리가 처음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가장 쉬운 원리예요. 이게 각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원리입니다. 알겠지? 이걸 이해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각은 어떻게 해서 만든 거다? 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각은 원에서 만든 거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배울 겁니다. 엄청 쉬운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각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각의 정의는 또 따로 있잖아요. 1도를 우리가 정의할 거는 원을 360도로 나눴을 때 그 하나의 크기를 우리가 1도라고 정의를 했지만 각의 정의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각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직선과 직선 또는 뭐 선분과 선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공간의 크기가 각인 거야. 선분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만나야 돼. 곡선이 만나는 건 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처음 배울 때 이런 건 각이 아닌 거야. 이런 건 각이 아닌 거야. 각이라고 되려면 각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려면 물론 이거는 유클리드의 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유클리드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또 다른 의미의 수학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는 그때인 거고 진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 고등수학은 유클리드 수학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이런 거는 지금 유클리드 입장에서는 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각은 이런 각도 있긴 있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세요. 그건 비유클리드 수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도 각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로 정의하는 각은 지금 배우고 있는 각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공간의 크기가 각인 거예요. 선분과 선분이 만나든 직선과 직선이 만나든 어찌됐든 그런 게 만나서 생기는 게 각인 거예요. 근데 각을 읽을 때는 이제 각이라는 건 알겠는데 각을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중요한 거잖아. 그치? 각을 읽을 때는 항상 기준선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선이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선이다 해서 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준선을 먼저 하나 정해.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각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직선이든 선분이든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각을 읽을 때 기준이 되는 선을 준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다른 하나의 선의 이름은 뭘까? 동경이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 동경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디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각을 읽을 때 선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야. 좌표 평면에 있는 각을 읽을 때는 기준선을 미리 하나 정해놔. 그리고 나머지 선 하나 가지고 각의 크기를 정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기준이 되는 선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이 직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좌표 평면에서 내가 각이라는 거를 읽어야 되겠다. 좌표 평면의 각을 표현해야 되겠다. 각은 두 개의 선분 또는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공간의 크기가 각이야. 그때 기준선 하나를 정해놓고 출발하더라. 그 선이 바로 X축의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각을 이루는 나머지 다른 하나의 선의 이름이 뭐다? 동경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준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동경을 보고 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일사분면에서 우리가 각을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각의 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다고 치자. 동경이 이렇게 이사분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각을 읽을 때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각을 읽을 거야. 아니면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각을 읽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니까. 맞지? 자, 그때 우리가 각을 읽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잖아.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건 알지? 사분면의 순서를 정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이야. 이렇게 순서로 가면은 그게 양인 거야. 저 방향으로 읽는 게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 값을 갖는 양각이라고 불러.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1, 2, 3, 4분면을 정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정한 각을 읽어 나가는 거잖아. 그 각을 우리는 마이너스 음각이라고 읽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12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양각 음각 내용이 12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각은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각은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았어? 육식분법과 호도법 두 가지가 있다. 그 원리는 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배웠고, 두 번째, 각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는 두 개의 기준선이 필요하다. 알겠지? 그 중에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간다. 각을 읽는다. 그 고정된 선이 바로 준선이라고 불리워지는 건데 그 준선은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각을 하나를 더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 선의 이름은 뭐냐? 동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앞으로 각을 나타내는 선이구나. 각을 나타내는 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을 읽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양각,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음각. 이렇게 읽는다. 이 정도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경이 2사분면에 똑같이 동경이 2사분면에 있어서 이 각의 크기를 읽고 싶을 때 이 동경이 우리가 시계 초침처럼 있잖아.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같은 각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쟤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고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야. 이 동경이 그냥 360까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몇 바퀴도 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각도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개념인 거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마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식하는 거예요. 그냥 360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120도라고 하면 120도 끝이잖아. 근데 각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가 몇 바퀴 더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바퀴 돌아서 여기 오면 얘 몇 도여야 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바퀴를 돌았을 때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20도 회전하는 거죠. 맞잖아요. 한 바퀴가 360도고, 두 바퀴, 세 바퀴면 1080도니? 1080도로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 각을 표현할 때 60부법 어때? 개빡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든 거야? 호도법 만든 거야. 왜? 호도법상에서 한 바퀴는 2파이잖아. 그럼 세 바퀴는 6파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반 바퀴는 파이. 할 수 있어. 이제 알겠지? 왜 60부법보다 호도법이 편한지 이제 알겠죠? 그렇지. 그 얘기인 거지. 어차피 우리는 원에서 만들었으니까. 각을 원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이 선이 있잖아. 이 선이 계속 시계처럼 계속 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360, 720, 1080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 그렇잖아. 그래서 호도법을 쓰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 베이스는 다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진짜로 각을 읽는 연습만 하면 되겠지. 그거는 다음 시간. 왜냐? 그걸 연습시키려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해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베이스가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줄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스킬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스킬을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앞에 기본적인 각의 이론이라든가 기본적인 각의 표현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각을 읽는 연습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